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5월 29일 주말 토요일 일을 마치고 RF텍 영상을 들여다봅니다. RF텍은 지난 9월 이후 지속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고 현재로서는 318만 주가 나오면서 이제 12전환 물량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화가 된 상태. 그리고 아직까지는 12전환이 상장은 됐지만 주식으로 전환이 됐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풀리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있습니다. 일봉상 기술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이제 21선 위에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하향이 되는 21선은 더 이상 하락이 되지 않고 수평보다는 이제 우상향의 기울기의 각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동평균선 3개월 평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조금 돌파한 모습. 따라서 시간이 어느 정도에 흐르게 되면은 이제 우하방으로 경직된 주가가 이제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상승하고 있는 변곡점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영상에서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 이제 하루 만에 결국 3.65% 정도로서 종가상으로는 7,950원, 거래량은 23만 주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21선 모습을 돌파하고 가격 조정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얼마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바닥권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21선 위에서 이렇게 턴하는, 즉 저점들이 높여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다음 주에 31일이면 5월 월봉이 마무리되고 이제 6월달, 즉 2분기의 마지막 달이면서 7월달에 3분기 시즌이 도래합니다. 4월 15일 이전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5G 안테나, 기지국 안테나 모듈과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에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각 2배 이상씩 늘었다는 점을 고려할 적에 2분기와 3분기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혹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성장일로의 시장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통반되는 그러한 실적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5월 25일 날 나온 또 기업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의 인도네시아의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 이렇게 삼는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RF텍은 차회사 RF바이오의 히알루론산 필러 유스필 리도카인의 유스필이 인도네시아 보건성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로 RF바이오는 HL 필러 유스필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해외 기업 그리고 제품의 인허가 절차 과정이 까다로워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인구는 세계 4위 수준으로 이거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 공부할 적에 보르네오 이렇게 가구의 원목을 수입하는 이러한 나라, 종이 재료 이런 부분들을 수입하는 나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남쪽에 섬이 많은 다도해처럼 섬들이 아주 많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었지 세계 인구가 4위 수준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를 잠시 살펴봤더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8억 7,500만 명에 해당이 되고요. 세계 인구 1위는 14억 4천만 명.
정도의 중국, 2위는 14억 명의 인도, 3위로는 미국이 3억 3천만 명으로 3위, 4위가 2억 7천만 명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로 받고, 세계 인구 5위로는 파키스탄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억 2,500만 명 정도. 어쨌든 세계 인구 4위 수준으로 미용과 성형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됨과 동시에 시장 잠재력이 높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RF바이오는 지난 4월에 유럽의 C 인증에 이어서 지난 5월 초에는 영국 인증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으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남미, 호주,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까지의 인허가 취득 절차를 현재 병행해 나가고 있다. RF텍 관계자는 현재 히알루론산 필러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허가와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인도네시아 인증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품목 허가 취득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회사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2021년 기지국 안테나 모듈의 성장의 시작이고 필러 생산 유럽, 영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유스필 필러의 우수성은 지난해에도 입증이 됐고요. 현재로서는 유스필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7월경에 준계 피부과 의사의 임상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당히 외국산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좋은 품질의 필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올해는 어쨌든 매출면과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번 정도 언급을 했지만 시가총액 5천억을 일상을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자본의 마련을 이 증시에서 12전환이나 이런 거 제3자 배정하지 않고 주주들에게도 기회가 주는 주주 배정의 증자를 단행할 수 있는, 어느 일부분께서는 증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느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연구해 보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시장에서 50% 100% 돈이 없어서 같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주주 배정으로 하는 거와 그 비율 10%냐 20%냐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공장 증설을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주주 배정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RF텍은 주주 배정이 훨씬 12전환으로 인한 것보다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그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또는 1조 이상에서 그러한 부분 주주 배정의 10% 20% 선상 정도, 시가총액 1조가 되게 된다면 10%만 주주 배정을 하게 되면 1,000억 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유 주주분들의 10%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또한 주주 배정을 할 적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죠. 대략 20% 정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어쨌건 차후의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12전환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쌓은 현금으로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더 이상의 12전환이나 피투자하지 않는 곳, 특별하게 만약에 더 성장하고 공장 증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 배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올해로서는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년까지 또는 좀 더 길게 지속적으로 더 하겠지만 내년 내후년 정도라고 한다면 서서히 강원도에 1만 평 규모의 CGMP급의 생산 설비를 또 증설을 하게 되고, 그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면서 향후 3년 뒤에는 폭풍 성장, 그야말로 돌풍이 일으키는 그러한 매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어제를 보게 되면 RF텍이 여기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부터 보게 되면 5만 주 정도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현재 39만 주, 대략 최근에 보면은 34만 주에서 5만 2천 주를 추가 매수해서 1.22%, 신용시장은 8.45로서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시장은 어쨌든 성장성에 있어서 비투자로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의 시가총액으로서는 2,551억 원, 여기서 대략 100% 5천억 정도는 향해 가기를 우선은 1차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외국인들 돈 7,000주, 5,500주, 4,000주 정도를 팔았고 8,000주, 4,300, 5만 1,000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게 되면 수급은 들어오지 말라 해도 들어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이것이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됐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날의 종가는 7,780원이요. 요 날이죠. 요 날의 거래량이 250만 주, 5월 14일입니다. 종가는 7,990원입니다. 오늘의 종가가 7,940원이니까 이때의 종가가 저가가 7,640원이고 종가가 7,990원. 일단은 8,000원대에 넘게 되면은 이 윗꼬리 8,100원, 8,200원이라고 한다면 이 250만 주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을 돌파한 모습이죠. 따라서 이 바닥권에서의 이 윗꼬리는 차익 물량이지 누군가가 큰 손이 들어온 사람들의 물량털이는 최소한 아니다라고 기술적 분석을 엿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돈 벌고 있는 기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기업을 제대로 똑바로 보라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요. 한두 분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잔치, 겨울 정도라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그러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에 위치할 것인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주봉의 모습도 서서히 움직임이 다르게 보이는 정도네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10주선을 돌파한 위치에 놓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 10주선을 보시게 되면 10주선은 7,857원을 현재 7,950원이기 때문에 돌파한 모습이고, 다음 주에 월요일이 되게 되면은 5월 31일, 즉 5월봉이 마무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월봉의 이격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고 월봉의 양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월봉의 모습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월봉에서 큰 대량 거래가 터진 것이 있었죠. 그 의미가 바로 지난해에 벌꿀균지, 허니균주죠.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거래량을 보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가가 하락한다 손치더라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일부께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투자의 입장인 것이고요. 저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하락을 할 때에도 비중은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 정도 다른 쪽에 더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자본금이 생겼어도 더 일부만 조금만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지나치게 들어간 물량은 조금 이쪽으로 8,000원 넘어서 조금 더 담아 놓을, 그래서 평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5월도 다음 주 월요일 하루면 마감이 되고 이제 6월 또 한 달 2분기 마감, 7월부터는 3분기 시작. 저는 3분기부터 5G 안테나 모듈 쪽에서,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제가 정확히 판단 근거는 할 수 없는데요. 안테나 모듈보다는 저는 기대감이 낮은데 혹시 모르죠. 갑자기 어느 중국이든 인도네시아든 유럽 쪽에서 포텐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것은 마음만 있는 것이고 좀 더 높은 확률은 6월 이후부터는 또는 7월 이후부터는 글로벌적으로 안테나 모듈 부분에는 좀 더 기지국 설비, 5G 생산 설비 이런 설비 투자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거에 대한 수혜는 RF텍이 얻어낼 것이다. 저는 그러면서 매출이 충분하게 급성장하는 올해 한 해가 시작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신 과정 중에 좀 힘내시고 주주분들 좀 장기적으로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투자해 주셨으면 하면 좋지 않나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저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